2025년 한국 주식시장은 뜨겁습니다. 이상합니다. 코스피는 70% 넘게 폭등했는데 코스닥은 30%대로 겨우 올랐습니다. 이런 격차는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코스피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축배를 들고 있지만 코스닥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혹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언론에서는 그저 대형주 강세라고만 보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기금이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 종목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ABL 바이오 152억, 알테오젠 145억 규모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5년 만에 극단적 격차 뒤에는 곧 시작될 거대한 반전의 신호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댓글창에서 내 코스닥 종목만 안 오른다, 손절해야 하나? 같은 절박한 고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단순히 곧 오를 겁니다. 같은 위로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안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표면적인 코스피 대 코스닥 격차 분석을 넘어서 시장의 돈이 코스닥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 섹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구조적 이유를 팩트 기반으로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바이오시밀러와 RNA 치료제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까지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남들은 바이오 오른다더라 정도로만 알 때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메커니즘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코스닥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2년간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이 철저하게 대형주로만 향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잘 됐는데 내수는 부진했습니다. 기업이 경기가 좋다 나쁘다 느끼는 정도를 수치화한 BSI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습니다. 둘째, 정책의 초점이 대기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 법안들은 코스닥 기업을 포함한 모든 상장사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걸 대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자사주 물량이 많고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많았던 코스피 대형주에 돈이 쏠리는 강력한 명분이 된 겁니다. 그 결과 대형주와 소형주 지수 격차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코스닥의 잡주들이 판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좋은 기업들도 분명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진 걸까요? 이건 통계적으로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진 격차는 장기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 즉 평균 회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뀔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코스닥의 온기가 더해지려면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입니다.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역사적 저점에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실적 온기가 중소협력업체로 퍼지는 낙수 효과가 2026년부터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둘째, 실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주가 실적 장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과 코스닥 150 지수의 주당순이익 추정치가 드디어 하향 조정을 멈추고 대형주와 함께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정책입니다. 상법 개정은 이제 시장에 대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다음 카드는 뭘까요? 재산 벤처붐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입니다. 공식 발표 시점은 2025년 12월 출범이라고 합니다. 이 펀드 규모가 무려 15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입니다. 코스닥에 다수 포함된 업종이죠. 자, 만약 세 가지 이유로 돈이 코스닥으로 온다고 칩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코스닥 안에서 뭘 사야 하나요? 코스닥에는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바이오, 엔터, 게임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코스닥의 우량주 150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 지수를 업종별로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오가 38%입니다. 압도적인 1등입니다. 2등인 반도체 소부장이 30%, 3등인 2차전지가 15%입니다. 이 세 업종만 합쳐도 83%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정부가 150조를 쏟아붓겠다는 전략 산업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가 있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와 전략 산업이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 결국 코스닥 우량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물론 정부가 종목을 하나하나 직접 고르진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움직입니다. 코스닥 150 ETF 같은 대표 지수에 투자하거나 그 안에 포함된 유망 기업들을 선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큰 손들도 정부가 코스닥 지원한대, 코스닥이 유망하대 이렇게 생각하면서 코스닥 150 ETF를 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기관이 코스닥 150 ETF를 1조 원어치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중 3,800억 원은 좋든 싫든 바이오 기업들의 주식을 자동으로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 사기 때문입니다. 지수에서 바이오가 38%면 돈도 자동으로 38%가 바이오로 흘러가는 거죠. 이걸 패시브 자금, 즉 자동으로 따라오는 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성장펀드 150조,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등의 투자. 둘째, 이 업종들이 코스닥 150의 83%를 차지. 셋째, 정부 자금, 기관 자금이 동시에 유입될 가능성. 이게 바로 바이오 섹터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돈이 시장으로 밀려 들어올 때 바이오는 산업 자체의 호황과 관계없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점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바이오 그거 임상 맨날 실패하고 사기 아니냐? 맞습니다. 돈이 들어올 구조가 갖춰져도 산업 자체가 매력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자, 그럼 바이오 산업 자체는 어떨까요? 지금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의 돈이 코스닥으로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지려 하는데 동시에 바이오 산업 내부에서도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 버는 바이오, 즉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입니다. 오리지널 약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오리지널의 특허가 끝나면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싸게 파는 게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왜 힘들었냐? 미국 FDA, 즉 미국 식약처가 허가를 잘 안 내줬습니다. 오리지널 약이랑 진짜 똑같은지 증명하라고 대규모 임상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임상효능 연구로 수천 명의 환자에게 약을 먹여보는 테스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개발 기간이 평균 5년에서 8년, 비용은 1억에서 3억 달러, 즉 수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FDA가 이걸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2015년 권고안 이후 10년 만의 업데이트인데 2026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장은 이걸 사실상 이렇게 가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뀔까요?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수천 명한테 임상시험에서 진짜 똑같은지 증명해라.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임상시험은 줄여줄게. 대신 공장에서 똑같은 품질로 계속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더 꼼꼼히 보겠다. 이게 바로 CMC, 즉 제조 능력 검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안이 확정되면 개발 비용과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천억 들던 게 수백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약만 덤볐습니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요. 이제는 연 매출 5천억짜리 미드 블록버스터 시장까지 싹 다 뛰어들 겁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돈을 벌까요? FDA가 임상을 줄여주는 대신 뭘 본다고 했죠? CMC, 즉 제조 역량입니다. 너네 이거 똑같은 품질로 대량 생산 꾸준히 할 수 있어? 공급망에 문제 없어?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 인력, 품질 관리 노하우, 유통망까지 다 깔아놨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져 경쟁이 심해져도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현금, 캐시카우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파도는 RNA 치료제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시죠? 제가 곧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 계약을 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조 5천억 원입니다. 한 달 만입니다. 이 돈이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자료에 따르면 이 20조 원의 절반 이상이 RNA, ADC, AI 기반 기술로 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빅파마들이 이제 단일 신약이 아니라 미래의 신약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통째로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10조 7천억 원을 혼자 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노바티스입니다. 이 돈을 전부 RNA 플랫폼 기술 사는 데 썼습니다. RNA 치료제,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람이 아픈 이유는 결국 몸속 세포가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는 혈압을 조절해라 라는 명령을 해야 하는 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을 마구 올려라 라는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질병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약은 결과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혈압이 높아진 다음에 그걸 억지로 낮추거나
아니라 막아버리는 식이죠. 즉 불이 난 다음에 물로 끄는 방식이에요. 우리 몸은 세포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움직입니다. 그 메시지를 RNA라는 물질이 전달하죠. 쉽게 말해 세포끼리 대화하는 카카오톡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이 RNA가 메시지를 잘못 전달해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올려라, 염증을 일으켜라, 암세포를 더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메시지에 따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부품이자 일꾼입니다. 피를 굳게 하거나 근육을 움직이거나 에너지를 내는 것도 전부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메시지를 받으면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엉뚱한 일을 하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RNA 치료제는 바로 여기서 개입합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찾아서 그건 틀렸어, 다시 보내 하고 수정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잘못된 메시지로 나쁜 단백질 만들어 라는 게 있으면 RNA 치료제는 그건 필요 없어, 멈춰 라고 하는 거죠. 결국 RNA 치료제는 몸속 대화에서 잘못된 신호를 찾아 고쳐주는 기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약을 만들어도 몸속에서 정확한 세포에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 안에는 수십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중 한 군데 딱 문제 일으키는 세포에만 약을 넣어야 하거든요. 2018년 드디어 간이라는 첫 주소를 찾았습니다. RNA 치료제를 지방으로 만든 보호 캡슐에 담아 정확히 간세포로 배달하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그 약이 바로 온파트로입니다. 이후 2099년에는 갈락이라는 더 정밀한 유도미사일형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건 약이 간세포만 정확히 인식하고 달라붙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로 인해 RNA 치료제는 희귀병에서 벗어나 고지혈증, 비만, 지방 간염 같은 대형 질환 시장으로 퍼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바티스의 렉비오입니다. 1년에 2번만 주사해도 콜레스테롤이 깔끔히 잡히는 약이죠. 간 배달이 성공하면서 RNA 치료제가 돈이 되는 산업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제약사들의 시선은 간 밖으로 옮겨갔습니다. 뇌, 근육, 심장, 폐로 말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RNA 약을 만들었다. 2단계 간까지 배달 성공했다. 3단계 이제 뇌, 근육까지 시선을 돌리고 있다. 참 쉽죠? 노바티스는 최근 17조 원을 들여 미국의 에비디티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AOC, 즉 항체 올리고뉴클리오타이드 접합체라는 신개념 배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항체라는 스마트 미사일에 RNA 약을 매달아 정확히 뇌나 근육으로 쏘는 기술입니다. 이 흐름에서 국내 기업 두 곳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ABL 바이오입니다. 이 회사의 그래바디 B 기술은 원래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기 위한 셔틀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근육으로 RNA 약물을 보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 중입니다. GSK와 기술 이전 계약도 이미 체결했고 연내에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 계약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ST팜입니다. 이 회사는 RNA 치료제의 원료 공장, 즉 CDMO예요. 노바티스의 렉비오, 아이오니스의 트링골자 등 이미 글로벌 RNA 약물의 핵심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ST팜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를 쉽게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차 객차를 연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객차 10개 연결하는 건 그래도 할만합니다. 하지만 100개를 완벽하게 연결하는 건 엄청 어렵죠. 중간에 연결고리 하나만 헐거워도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뚝 끊어집니다. RNA도 똑같습니다. 길이가 짧은 RNA는 만들기 쉬운데 길이가 긴 RNA는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400회 이상 연속 공정이 필요한 복잡한 제조 과정에서 조금만 효율이 떨어져도 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ST팜은 이 긴 RNA를 80% 이상의 성공률로 뽑아냅니다. 10개 만들면 8개가 완벽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GMP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게다가 이걸 대량으로 꾸준히 똑같은 품질로 만들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업계에서도 세계 탑급 공정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국 RNA 치료제 산업은 메시지를 고치는 약, 정확히 배달하는 기술, 안정적으로 만드는 공장, 이 세 가지가 만나야 완성됩니다. 정확히 배달하는 기술로는 ABL 바이오, 공장은 ST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2026년 주식시장의 돈은 25년 만에 극단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코스닥으로 온 기가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돈이 오면 지수 비중 38%인 바이오 섹터가 구조적으로 수혜를 입습니다. 하나는 바이오시밀러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2026년 확정될 FDA의 새 가이드라인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거인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RNA 치료제라는 미래의 꿈이 배달 기술의 발전으로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가 10조 원을 베팅한 바로 그 영역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플랫폼 기업, ST팜 같은 생산 기업들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여러분들이 더욱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판단해 보셔도 되고, 난 바이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는 ETF도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바이오주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실적 대비 고평가로 예상치 못한 리스크의 투매 현상이 큽니다. 반면 ETF는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쇄되는 장점이 있죠.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ETF도 오늘 말씀드린 ABL 바이오, ST팜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바이오 섹터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2026년 1월 FDA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국민성장 펀드 150조 원의 실제 집행 시점, 이런 건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8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언론이 대형주만 오른다고 떠들 때 우리는 평균 회귀라는 구조적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바이오는 사기라고 할 때 우리는 FDA 가이드라인 변화와 RNA 플랫폼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쫓지 않습니다. 시대 흐름을 보고 움직입니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나도 이 구조적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